자, 31살 먹은 아가씨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간명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봤는데 자, 이거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이분은 경호년 기축월 경진일 병술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분은 경금일주예요. 자, 경금일주는 본인에게 뭐냐면 경금일주는 물상론은 뭐냐면 큰 도끼예요. 큰 도끼 또는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고, 그래서 본인은 큰 도끼다. 그리고 축월이니까 축월은 해자축에서 이 축월은 겨울철이에요. 겨울 끝자락. 그래서 소환 대한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계절에 태어난 큰 도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사주에 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겨울에 춥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화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돼요. 일단 조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제 오행 분포를 볼게요. 자, 우리가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보는데, 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물론 이 진토 속에 을목이 하나 있긴 했어요. 지장간 속에. 그리고 화가 2개 있죠. 토가 4개요. 자, 토는 이거예요. 토가 4개, 화가 2개, 금이 2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목은 뭐냐면 이분에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사주의 재물이 사주 자체만 보면 재물이 없다. 그래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좀 재물과 인연이 약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물론 진토 속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약할 수 있다. 화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관이에요. 관인데 여기에 오화는 정관이고 요거는 편관이 돼요. 그래서 이 관인데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이제 직장 생활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돼요. 그래서 사주 보러 가면 이 남편이 2개 있으니까 2번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병화가 있고 오화가 있는데, 자, 오화는 정관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올바른 관, 이거는 편향된 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하나를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올해가 신축년. 그러면 하나를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살 수 있죠.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올해 신축년에 이걸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가 뭐냐면 토는 본인에게 인성이에요. 인성. 자, 인성은 이제 우리가 뭐 공부도 되고 또는 뭐 친정과 인연도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정신적으로도 키워주는, 공부도 되고 육체적으로도 키워주는 그러한 어머니나 이런 게 해당돼요. 그런데 인성이 너무 많아요.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 많아서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집이. 그래서 쓸데없이 고집이 세고, 그래서 윗사람 말 잘 안 들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고집이 세서 윗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직장으로. 토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장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게 잘 극제되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튼튼할 수도 있지만 또는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런 쪽에 소화기 관련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도 있다. 이 점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자, 금은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금은 뭐냐면 비견이에요. 나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다행히 겁재가 없어요. 겁재가. 그래서 나와 같은 형제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가 전부 나한테 생을 해줘요. 토생금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나에게 내 형제처럼 나에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뿌리에 축토도 있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상은. 자, 식상은 뭐냐면 내가 내 재주를 표출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이런 식상이 뭐냐면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예컨대 사교라든가 말 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거를 잘하는 거예요. 내 또 재주가 뛰어나서 뭐 뭔가를 손재주도 있고 뭐 음식도 잘하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이 사주에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과 잘 어울려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자기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또 남 앞에서 숫기가 없다. 속된 말로. 그래서 좀 얼굴을 가리거나 남 앞에서 숫기를 가리고 굉장히 좀 한다. 그런데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성향은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된다? 좀 자기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서 용기 있게 남들하고 어울리려고 할 필요도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일부라도 어쨌든 자 사주에서 목이 없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은 재성이고 재물이고 수는 어떤 나의 그 숙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얼굴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원래. 그래서 뭔가 내 재주를 표출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격을 좀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집이 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른의 자기가 뭐 룰 모델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그 말을 좀 참고해서 많이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 말하면 목은 뭐냐면 간이나 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간이나 담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담이 약하고 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식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월경이 뭐 불순하거나 이런 쪽에 좀 약해질 수 있다. 지금 젊었으면 몰라요. 근데 나이 들면 이런 부분이 쉽게 이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은 목과 수가 없는데 이런 운으로 흘러주면 좋아요. 이 사주는 뭐냐면 자동차에 해당되고 이 대우는 뭐냐면 이거는 도로예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안 좋으면 안 좋겠죠. 예컨대 차는 에쿠스급인데 도로가 안 좋아서 자갈밭길을 가야 된다. 근데 차는 뭐 사주는 그렇게 안 좋아서 뭐 예컨대 티코 아니면 소나타 뭐 이런 차라도 고속도로 가면 잘 달리죠. 그러니까 에쿠스가 자갈밭길을 가는 것보다 티코가 고속도로 가는 게 훨씬 더 잘 가요. 그래서 이 사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 대운도 중요해요. 대운. 그래서 내 대운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주에서 수와 목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내가 봤을 땐 특히 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물도 되겠지만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목이 필요하다. 수가 오면 이 남편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목이 오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보면은 자 대운에서 보면 자 목이 이때 와요. 목이 자 이때 수가 와요. 목이 이때 오고 수가 이때 와요. 그러니까 31세부터 70세까지 운이 잘 흘렀어요. 이때도 금이 오고 이때는 이제 화지만 어쨌든 이때 수와 목이 와서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을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나한테 목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합을 하고 싶어요. 이 재성과. 그때는 돈에 대해 생각이 강해요. 31살 때부터 살 때까지는. 그런데 이게 뭐다? 내 형제가 나와 같은 재물을 나눠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내 재물을 가져가려고 내 재물을 뺏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뭔가 생기면 내가 누군가를 나눠야 된다. 이럴 경우는 동업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31살 때부터 사입사에는 동업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재물을 보면 내 누군가와 같이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동업을 할 수도 좋겠지만 동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계약서를 분명하게 해서 해야 된다. 계약을 분명하게 해서 나중에 디테일 안 나게끔. 그래서 눈 뜨고 돈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세부터 50세까지는 재물운이 들어온다. 목의운이.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흘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물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결과물도 만들어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금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금이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이기 때문에 이걸 다듬으려면 다행히 불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금을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불과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가 없죠. 근데 수가 언제 오냐면 이때 51세부터 70세까지 와요. 수가. 물론 이 진토 속에 개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개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진 않는데 지하수인 거죠. 지하수. 물을 위로 뿜어 올려야 되는데 그걸 뿜어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51세부터 70세 사이에요. 자, 이때는 본인이 칼을 마음껏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할 수 있고 31세부터 30세, 50세까지는 본인이 뭔가 재물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까지 운을 보면 그러면 과거는 어땠냐 한번 볼게요. 자 1세 10세 전까지는 인성이 왔어요. 더 고집스러웠어요. 이때는 더 고집불통. 근데 수가 오긴 했죠. 그런데 이 좌우충을 했어요. 그래서 관과 충을 했어요. 관과 충을 했죠. 그래서 관은 뭐냐면 내가 어머님이 목이면 내가 간목이면 어머님이 임수거든요. 그래서 터국수니까 기토.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는 재물이거든요.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쪽에는 어려서는 이 본인에게 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해자축 물로 흘렀어요. 물이 흐르긴 했어요. 그리고 11세부터 이때 정화가 와서 관이 들어왔죠. 물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는 좌우충에서 그다지 좋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병술도 마찬가지예요. 병술도 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직장과 관련돼서 뭔가 여러 가지 관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좋은 거는 이때 31세부터 70세까지 특히 이때가 좋은데, 조심한 거는 31세부터 50세 사이에는 재물을 나와 누군가가 나눠가야겠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분명하게 하고 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딱 해서 계약을 해서 성과도 정확하게 나누어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동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이 직장에 관한 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31살부터 40세까지는 정제예요. 정제가 본인이 합을 하는 것은 정제예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다녀도 돼요. 40세까지는 직장생활 해도 되고 41세 가면은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제거든요. 편제는 횡재수 또는 사업에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생기긴 생긴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본인이 또 신강해지면서 밑에 신금과 유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이 더 생기면서 뭔가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에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칼을 휘두르면서 뭔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떤다? 이럴 때 51세에서 70세. 그래서 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40년간 운은 좋게 흘렀다라고 보여져요.
요 부분은 여러분 저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다 비슷한 얘기고 써놨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운이 좀 좋게 흘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운을 한번 봐줄게요. 세운을. 자, 세운을 보면 자, 파란 게 나무예요. 목이에요. 이때가 목이에요. 이 부분이 회색 부분이 수예요. 그래서 요 색깔이 본인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해예요. 자, 내년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은 뭐냐면 내년에는 겁재예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나갈 수 있는 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돈을 허망하게 쓰는 이보다 돈을 좀 의미 있게 써야 된다. 어떻게? 근데 부모님한테 뭘 사준다든지 좀 돈으로 굳어질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인성이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신축년, 내년에는 2021년은 신축년에는 어떻게 된다? 돈이 좀 나갈 수 있다. 32살인가 이때? 그다음에 33, 34 이때가 본인한테 좋아요. 아주 좋을 때입니다. 2년간은. 그리고 35, 2024년 36 이때도 본인에게 나쁘지 않아요. 이때도 재물과 관련된다. 이때는 전부보다 재물과 관련된 해예요. 특히 22년, 23년 때는 굉장히 본인한테 좋은 해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사주에 뭐 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언제든지 본인이 하면 할 수 있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2년, 23년 때에 본인이 큰 역량을 발휘하면서 돈도 만들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이때 뭔가 본인이 열심히 해서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 이때는 이때 빨간색 해에는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관이에요. 뭐 이때 또 이제 뭐 직장을 새로 알아보거나 뭐 직장 관련된 활동하거나 또는 뭐 남자와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냐면 본인에게 인성의 해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이 공부도 돼요. 본인이 공부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또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또 신금이나 경금 올 때는 뭐다? 이건 동업에 동업할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비견 겁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이때는 이 색깔 계통이 있을 때는 뭐다? 동업이나 할 때 조심해라. 동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본인에게 수가 왕성하게 오돌 때 이때 있죠. 특히 이런 때는 또 본인에게 아주 좋아요. 이런 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좋을 때고, 또는 2031년부터 35년까지 이때도 좋다. Very good. 그리고 이제 이때 오면 또 이 관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조심하고, 요것 때도 마찬가지. 이쪽 계통은 뭐다? 동업이나 할 때 조심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향후 20년간 운이기 때문에 지금 32살부터 42세까지, 52세까지죠? 그러면 이 운때예요. 자, 이 운때. 재물과 관련된 운때예요. 재물과 관련된 운때이기 때문에 혹시 돈을 누군가 동업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계약을 통해서 분쟁이 없게끔, 혹시 나중에 뭐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이 분명한 계약서, 동업 계약서를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 없도록 해놓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운은 좋게 흘렀다. 그래서 본인이 한 40년간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결혼도 본인이 좀 늦게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관이 있긴 한데 늦게 해도 된다. 본인은 화가 관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해도 좋다. 경금이기 때문에 뭐 이때도 상관을 없다. 이때 2025년 뭐, 근데 본인이 그 사주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런데 꼭 그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굳이 한다면 이때도 굉장히 좋은 때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 빨간색 계통일 때 결혼을 하면 좋다. 이때 하면 좋고, 본인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역량을 펼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언제다? 2022년, 2023년 이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는 2025년까지 이때가 좋다. 이게 좋다고 해놨죠? 이거 참조해서 나중에 직장 생활하든가 할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면 뭐 사주 또 가서 보긴 하는데, 자꾸 이거를 보고 기억을 했다가 본인이 특히 이제 사주에 관심이 있으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해도 되고, 내 사주가 이거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내 운은 일대운이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이제 31세부터는 내년부터는 뭐다? 의류대운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바뀌네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부터 이렇게 운이 잘 앞으로 향후 40년간 잘 흘러갈 거니까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보니까 이 인성이 너무 강해서 인성은 뭐라고 그랬죠? 본인한테는 친정이라고 그랬어요. 친정 또는 어머니도 돼요. 어머니, 나를 키워준 사람이 인성이 생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많다 보면 내가 인성에 의해서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없다? 숫기가 없다. 숫기가 없는지, 이 아가씨 숫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숫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혹시 남들과 이 사교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심할 필요가, 이걸 좀 사교성으로 자기 본인을 키워라. 사교성이 강하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자, 목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운을 보충을 어떻게 해줄 거냐? 자, 목은 뭐냐면 저기 청색이에요. 청색. 이 색깔 표시해놨죠? 수는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토는 뭐냐면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황색 계통, 노란색 계통, 이것은 더 이상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입으면 더 고집 세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 청색이나 검정 계열 이런 쪽의 옷을 입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그렇고 이게 또 봐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목, 수, 건강도 이야기했죠. 간, 담. 그 다음에 수는 생식계통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본인에게 이제 앞으로 향후 40년간 대운이 펼쳐졌으니까 잘 하고, 본인의 고집만 피우지 말고, 좀 고집을 피우지 말고, 윗사람의 조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윗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줏대를 갖고 곰곰이 생각하되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라. 그 다음에 동업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확실하게 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40년간, 특히 이제 더 길게 볼 수도 있지만 한 40년간 31살 때부터 70세까지 운이 잘 흘렀으니까 본인이 더 공부도 하고, 인성운이 왔기 때문에 좀 하는데 고집이 세는데, 이 고집을 깰 수 있는 방법에는 본인이 또 많이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본인을 좀 가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또 경금일주라서 굉장히 결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직종을 이야기하면 목이 없고 화가 2개고 토가 4개고 금이 2개고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은 목과 관련된 거 뭐냐면 뭐 교육이라든가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런 쪽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수는 뭐냐면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는데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쪽에 소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관심 가진 거 뭐냐면 특히 토가 많기 때문에 토와 관련된 거, 언뜻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부나 이런 쪽에 관련된
데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토가 많아서 그렇듯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현재 이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도 나쁘진 않고 화도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이 토와 관련된 걸 활용하면 본인이 좀 능력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미용계통 화가 있으니까 두 개까지 하면 미용계통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인이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 안 되면 아까 목에 관련되거나 이제 뭐 설계사무소 이런 것도 설계, 건축 이런 쪽도 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물류, 해외 유통, 음식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해도 본인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좀 이쪽은 보다 결과물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토와 관련된 피부 미용 쪽에 일을 하고 특화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내가 봤을 때는 2022년, 23년도 이때가 좋다. 내년 운세를 이제 봐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은 신축이다. 자, 신축은 뭐냐면 인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겁재예요.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갈 거 화끈하게 써라.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이 아가씨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겁재운 들으면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바꿔라. 그럼 자동차를 하나 사놓으면 이거 10년 이상 타니까 돈을 의미 있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돈 갖고 있다 주변에, 이럴 때는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주머니에서 빌려주지 말고, 이런 경우는 돈 빌려주면 100%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겁재운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돼서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향후 또 3, 4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운에서 세운보다는 우리가 이 세운은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그래요. 세운이라고 하는데, 10년 단위 운을 우리가 대운이라고 그래요. 가장 사주에서 좋은 건 뭐냐면 대운이에요. 대운이 10년마다 바뀌는 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은 인생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1살짜리 아가씨의 사주 감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